딸 둘 시집 보내고 곧 퇴직 앞둔 남편과 그동안 못했던 취미활동과 운동하면서 시간 보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큰딸이 아이를 낳고 갑자기 우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온 겁니다. 처음엔 딸이 가깝게 살게 돼 딸이랑 사위, 태어난 손주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어 좋았는데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한두 번씩 손주를 우리 집에 맡기길래 제가 딸 사위가 바쁘니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돌봐줬는데 그 횟수가 점점 늘더니 늦게 데리러 오거나 아예 우리 집에서 재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주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활도 없이 온전히 집에만 매여 있어야 하는 건 당연했고요. 결혼 전 제가 딸들에게 당부했던 게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손주 봐주는 건 절대 못한다고. 바쁠 때 한두 번 엄마 손 필요하면 도와줄 순 있지만 나에게 전적으로 맡아서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요. 손주는 예쁘고 좋지만 제가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딸과 사위는 제 말에 알겠다고 했고 아이를 낳아도 절대 제게 맡기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요즘 베이비시터도 잘 구하면 좋은 분들 많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 태어나고 1년 정도는 잘하는 것 같더니 저와 상의도 없이 우리 단지로 이사를 하고 단지 내 어린이집에 보낸 겁니다. 물론 이사하는 거 저와 상의할 필요까진 없겠죠. 하지만 같은 단지로 이사 와서 단지 내 어린이집 등 하원을 부탁하고 데리고 있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거면 적어도 저와 미리 상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불쑥 딸한테 이런 전화 오기가 일쑤였습니다. 엄마, 오늘 준이 하원시켜서 엄마 집에서 저녁 먹여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부탁할게. 오늘 엄마 친구들하고 모임 있어. 진작 좀 얘기하지. 모임 낮에 하잖아. 모임을 늦게까지 하는 것도 아닌데 친구 만나고 와서 어린이집 가서 준이 데리고 집에 가면 되잖아. 모임을 저녁 늦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낮에 친구들 만나고 들어와 저도 좀 쉬어야 하는데 저렇게 말하니 좀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이 바쁘다는데 어쩔 수 없지 싶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모임 후 손주 데려다 저녁 먹이고 씻기고 같이 놀아주는데 정말 너무 피곤했습니다. 한참 데리고 놀아주다 저도 모르게 손주랑 잠이 들었나 봐요. 잠깐 졸았나 싶었는데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더라고요. 딸 연락이 없길래 전화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랍니다. 집에 왔으면 애 데리고 가야지 하니까 애 지금 자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재우고 저보고 내일 어린이집 데려다 주라고 하대요. 자기도 지금 너무 피곤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렇게 손주 보는 일이 점점 제 몫이 되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힘들다고 말해도 바빠서 어쩔 수 없다. 사정 좀 봐달라. 미안하다는 말뿐이었고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살면서 두 딸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지극정성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육아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무리 딸이라도 선을 넘는 것 같다면서 언짢아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 생겼는데요. 임신한 둘째 딸이 또 우리 단지로 이사를 온 겁니다. 임신해서 힘들다면서 엄마 옆에 있으면서 도움 좀 받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딸이지만 좀 너무하다 싶었네요. 집에 와 농담인 것처럼 나중에 자기 출산하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게 너무 든든할 것 같다는 둥. 엄마가 언니 조카도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우리 아기 태어나면 나도 언니처럼 엄마 도움을 받을 거라는 둥 하길래 애 봐주는 거 힘들어서 더는 못한다고 말했더니 언니는 해주고 자기는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단칼에 안 된다고 자르냐고 차별한다며 섭섭하대요. 당연하게 도움받으려고 하는 딸의 말이 저야말로 섭섭한데 말이죠. 주말에 손주를 딸내외가 데리고 있어 시간이 나길래 남편과 외식하러 교회로 나갔는데 큰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어렵게 휴가를 받았는데 겨우 사위랑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나요? 그래서 다음 달에 3박 4일로 둘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며 지금 비행기표 끊었다고? 그때 엄마가 애 좀 봐달라고 하는데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난 못한다. 네가 알아서 시터를 구하든 시댁에 부탁하든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모처럼 나간 외식도 체해서 밤새 고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앞으로 내가 얘들한테 어떻게 하든 당신은 그냥 모르는 척 하라고 하더군요. 왜 그러는지 궁금했죠. 근데 묻지 말고 다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이 매일 딸들과 사위들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큰딸? 아빠인데 이따 아빠 좀 데리러 와. 회식해서 술 마실 것 같은데 아빠 차가 수리 중이라 대리도 못 부르고 거기 택시도 없어. 엄마?
엄마는 오늘 애 봐야지. 정서방? 어제 마트 갔는데 뭐 먹을 만한 걸 살 엄두가 안 나네? 요즘 물가가 말도 못하게 올랐더라고. 딸이니? 엄마가 계속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요새 물리치료 그런 거 받고 하려면 돈 많이 드나? 우리 막내딸 요새 뭐 먹고 살아?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 좀 챙겨줘. 엄마가 조카 보느라 부엌일을 하나도 못해서 아빠 저녁에 거의 라면만 먹어. 남편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딸과 사위에게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딸들이 제게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데 대체 왜 저러냐고. 엄마가 아빠 좀 챙기라고 하길래 난 애도 봐야 하고 임신한 딸 집에 와서 맨날 뭐 해달라 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빠한테 신경 못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3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딸과 사위 4사람에게 매일 전화해서 아프다. 요새 물가 비싸다. 집에 먹을 만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앓는 소리를 했나 봐요. 물론 어디가 정확히 아프다라든지 돈을 달라 노골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계속 신세한탄, 하소연 비슷한 소리만 한 거죠. 남편의 앓는 소리가 효과는 확실했어요. 손주 봐달라는 것도 점점 줄더니 지난주에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둘째 딸도 맨날 집에 와서 진을 치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서 힘들었는데 둘째 딸도 알아서 잘해먹고 사는지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네요. 딸도 딸이지만 사위들도 매일 전화하는 장인이 불편했겠죠. 제 몸은 편해졌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너무했나 미안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근데 그런 절 보며 남편이 단호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면서 엄마가 만만하니까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해. 결혼해서 가정 꾸렸으면 알아서 어른답게 지들 살림 챙기면서 살아야지. 지들 편하자고 애 맡기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고 있어. 앞으로 또 그러면 나한테 말해. 그럼 내가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경제적으로 어렵네. 이런 앓는 소리 또 해줄 테니까. 우린 할 만큼 했으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우리 인생 즐기자고.